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네. 아직 추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봄 추위가 더 춥다. 어른들은 그렇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날이 풀려서 다들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네. 또 이럴 때도 감기도 더 조심하셔야 되고 네.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난 겨울에 저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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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빨리 다 네. 정리가 됐으면 네. 그런 생각 들고 네. 저희가 오늘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로 이제 먹거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외국에 이제 수도의 신부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참 여러 산촌이나 아니면 지역, 농촌, 어촌 지역에 굉장히 많이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오늘 사진은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골라보는 걸로 식사하시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사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네. 아, 이거는 딱 봐도 양봉이죠. 그렇죠. 신부님. 네, 네, 네. 양봉하시는 신부님 모습이네요. 저 모자는 뭐 사파리 모자라고 네, 하나요? 네, 네. 사파리 모자죠. 저 옷을 보면 수도회가 베네딕토회 수도회 같은. 네, 베네딕토회 신부님 모습이시고. 네. 네. 근데 지금 저렇게 벌을 막 만져도 돼요? 장갑 안 끼시고 이렇게 TV에 보면 그물망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쓰시고 하는데 네, 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딱 만지고 있고 공격을 안 당하시는 듯한 네, 거의 뭐 키운 네네. 벌들하고 교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표정도 아주 편안해 보이시고 네네. 웃고 계시고 네, 너무 재밌게 보이는 사진인데 흐뭇한 시선으로 벌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신부님이 베네딕토회의 이제 구걸근 신부님이세요. 네네네. 퀴겔겐이라고 퀴겔겐, 네, 하죠. 근데 저 신부님이 저기 이제 서울 백동에 계실 때 네네. 백동에서 양봉을 좀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백동하면 지금 해화동이죠. 해화동 성당이죠. 네네. 네. 해화동 지역에서 네네. 그 작업을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성북동 쪽에 뭐 아카시아 나무들 네. 있을 때 그때 이 벌들을 아마 양봉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분도회가 기도하고 일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자급자족 하시는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네네. 또 양봉에도 좀 일가견이 있으셨나. 근데 저 신부님이 어떻게 양봉을 하게 됐는지 신부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구걸근 신부님이 한국에 오신 거는 1911년이고요. 예. 근데 그 직후에 세계 1차 대전이 14년에 나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선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이 아무래도 좀 끊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확보를 위한 것도 있겠고 또 우리 신자들의 자립 양봉은 좀 더 신자들에게 가르쳐서 신자들이 재정 자립을 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좀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네. 저 신부님이 너무너무 유명해지게 된 거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잖아요. 네네. 저 신부님이 쓰신 양봉요지라는 책이 그렇죠. 이제 발견되고 네. 그 양봉요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좀 유명세를 많이 타신 상황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원본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연구소에 갖고 있는 이제 복사본을 봤더니 그 내용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긴 하고 그 표지에 그 이제 구걸근 신부님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성 수사원 그러니까 백동 수사원이죠 수도원 거기서 이제 만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한글에 보면은 이제 봉군 관리 저기 첫 페이지에 일반주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벌떼 봉군이 벌떼래요. 그러니까 벌떼를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 주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써주시고 또 인공적으로 분봉할 때는 어떻게 해라. 또 자연적으로 분봉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이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너무 그때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교과서죠. 굉장히 교과서였고 그리고 책 사이즈도 굉장히 스몰해서 A4 반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양봉을 하는 방법에 대한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보급을 하시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책을 나눠주신 건데 그동안에는 완전히 묻혀 있다가 최근 들어서 그런 책이 있었고
구 신부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빛을 보고 거죠. 있는 거죠. 근데 양복묘지가 저거에 대한 복사본은 연구소에도 있고 또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본을 찾은 게 또 재미있는 게 그 같은 분도회에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가실 칠곡이죠. 거기 가실 본당의 본당 신부님이셨던 이제 베네딕토의 현익현 신부님. 그러니까 그분도 독일 신부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민스터 슈바르작에 가셨다가 우연히 그걸 발견하셨대요. 거기에서 그걸 발견하셨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정무적인 노력을 뭐 하셔서 그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현 신부님이시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걸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현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자마자 아 이거 뭐 있다라고 금방 알아차리셨겠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예가 또 있잖아요. 이제 또 포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안성의 포도. 지금 저 와인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안성 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신부님들이 그 와인 전문가시지 제가 와인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안성은 지금도 포도 축제도 하고 있고 또 안성 포도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안성 포도가 지금 이 정도의 그런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 혁혁한 그 어떤 시초가 되신 분이 바로 공베르 신부님이시죠. 공베르 신부님은 또 특별히 재미있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형제가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한국으로 오셨고 그래서 안토니오 공베르 신부님이 형님이고 줄리안 공베르 신부님이 동생. 그렇게 해서 이제 안성에 이제 본당 사목을 해서 가셨는데 공베르 신부님이 가셨을 때 안성 지역이 얼마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 공베르 신부님이 남긴 서한을 보면 아 여기 신자들한테 여기 사람들한테 나는 불청객이다 이런 말도 써놓기도 하셨더라고요. 아주 솔직하신 표현이실 텐데요. 좀 안타깝죠. 또 당신이 여기 선교지에서 적응하려고 하신 그 어떤 진심도 느껴지고 또 당시 조선의 분위기도 그런 일기 안에 좀 편지 안에 다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신자들을 더 사랑하신 안성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아마 어떤 일을 좀 기여를 하면 좋겠나 고민을 하셨고 아 포도를 농사를 하면 지으면 좋겠다 하셔서 포도나무를 가져오신 거죠? 프랑스 신부님답죠. 아무래도 와인은 뗄 수가 없으니까 포도나무를 성당 마당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신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안성의 큰 특산물이랄까 그렇게 된 거고 와인 축제 같은 경우도 공베르 신부님 이름으로 많이 열리고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공베르 페스티벌. 그래서 콩배, 콩배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포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신부님. 그 공베르 신부님이 가져온 종류는 어떤 거예요? 머스켓 포도라고요. 요새 많이 유행하는 포도가 그런 계열인가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안성의 토양이랑 이렇게 지역이랑 잘 어울려져서 의외로 굉장히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박숭병이라는 그 삼덕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고 또 그래서 이제 심어보라고 권유를 하셨다고 해요. 그냥 당신 혼자서 하신 게 아니고 어려웠고, 이제 그걸 전파를 하시고 또 그걸 또 대를 이어서 포도 농장을 할 수 있게끔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보니까 그 박숭병이라는 그분이 어쨌든 그 지역 안성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중국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보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많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이제 안성 포도는 아주 뭐 유명하죠. 뭐 수백 가구에서 포도 농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안성 포도는 뭐 전국에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 처음에 공베르 신부님은 안법학교로도 또 유명하시죠. 그렇죠. 안법학교 교장 하셨고 학교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안성 지역이랑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베르 신부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것 같고, 공베르 신부님 서한 안에도 이 안성 포도에 그 포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공베르 신부님이 안성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뭐 이제 어떤 어머니가 20대 청년을, 굉장히 아파 보이는 청년을 데리고 안성 그 공베르 신부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서 너무 아프다 자기 아들이. 근데 시원한 포도 한 송이를 좀 먹이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공베르 신부님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20대 청년한테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먹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교리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돌아갔는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다시 와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위독하다, 근데 신부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이제 가셨고, 이제 거의 이제 종부 성사처럼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대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족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신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포도로 시작하셔가지고 포도 농사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낚으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하신 분이 아닌가. 또 공베르 신부님 형제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에 그 가르멜 수녀원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죽음의 행진 걸어서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두 분이 같이 어쨌든 끌려가셨고, 또 한 분은 11월 12일, 또 동생분은 11월 13일 하루 차이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느님의 종으로 되셨고 근현대 신앙의 증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기도 많이 모든 신자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복자품에 오르실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안성 포도, 안성 지역 사시는 신자분들은 특별히 공베르 신부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또 한 번 다시 먹는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부님과 제가 이분이 하신 일을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을 것 열거가 같아요. 안 되죠.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저 사진을 보면 저 신부가 누굴까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하신 신부인데 젊으실 때 모습이라서 너무 젊으실 때 모습이라. 저도 뭐 연세 드셨을 때만 뵀었기 때문에 저렇게 젊으실 때 모습하고는 좀 매치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저때 너무 날씬하시네요. 퀴즈처럼 하나 드린다면 양.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선가 양을 데려오시네. 그리고 이제 젊으신 신부님, 맥그렌치 신부님. 우리말로 이제 임피제 신부님. 우리 이름은. 그래서 저 신부님은 이제 골룸바네 출신이시죠. 최고 스타시죠. 골룸바네 최고 스타시고 이제 아일랜드 출신이시고. 저 신부님의 아버님이 수의사였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은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하셨고, 그래서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 신부가 되기를 당신의 자녀들 중에. 그런데 이제 마침 임피제 신부님이 신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저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사목을 하셨고,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는 이시돌 목장, 그렇게 그 이시돌 목장을 설립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아버님이 수의사였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가축을 치료하는 곳에 많이 쫓아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눈썰미가 좋으셨나 봐요. 굉장히 열심히 많이 보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대신해서 정말 소를 한번 살리기도 했대요. 그 이웃 가축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어릴 때 계속 같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시돌 목장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겁을 안 내시는 거죠. 그렇죠. 해보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맨날 생각하셨던 건 아일랜드 당신 고향이랑 제주도의 느낌이 많이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제주민들의 삶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변화시키신 분이시죠. 그렇죠. 특히 좀 경제적인 면에서 제일 많이 교육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진짜 많이 애를 쓰셨죠. 그 임피덱 신부님이 계속 얘기하신 거는 그
당신은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니고 네네. 또 제주도에 온 게 아니고 그 제주도민들의 그 영혼의 가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경제적으로 좀 자립해야 하지 그렇죠. 않겠나 네네.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업적이 있으시고 사업체를 세우신 거잖아요. 네네. 네. 뭐 그 일로만 보면 꼭 사업가적인 수완으로 보일 그러니까. 텐데 사실 그거는 아니신 중요하게 거죠. 이분에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걸 통해서 네. 많은 신자들을 또 선교할 때 네. 신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신자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고는 최종적으로 복음화를 하시는데 예, 그걸 어떤 도구로 이런 당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신부님이 어떤 식이셨냐면 제 생각엔 하나하나 그 뭔가를 설립하실 때 거기 제주도민들과 느끼신 어떤 그런 교감이 있으시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신용협동조합도 설립하셨는데 그것도 뭐 신자 중에 한 명이 그 뭐 갯돈을 띄어서 자살했는데 그걸 보고 가슴 아파서 그럼 신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신용협동조합도 세웠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젊은이들이 자꾸 다 육지로 가버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4.17 활동도 세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마다. 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돼지를 살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돼지를 먼저 신부님이 본당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또 그걸 그 돼지를 통해서 수익을 내면은 다시 갚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그 주고받았던 그러니까 먼저 가축을 주고 나중에 이렇게 받는 그 과정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슬 목장의 이제 제일 처음이 토대가 돼서 그런 지금의 이슬 목장이 생긴 거죠. 네네네. 신부님 저 사진 한번 보시면 그 임신부님이 파랫눈의 돼지 신부 이렇게도 불렸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한국의 돼지 신부 이렇게도 돼 있고 네 한국의 돼지 신부 네. 액자로 저기 제주도 사진들을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시고 좀 원조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돼지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임신 신부님이. 네네. 그 돼지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신 분이죠. 거죠. 옛날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의 그 돼지가 맛있고 유명하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개념을 바꾸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또 병원도 세우셨잖아요. 성 이시돌 의원. 그리고 뭐 요양원 또 유치원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세우셔서 신부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성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을 모셔야 한다. 그래서 그런 운동, 노인을 모시고 살기 운동도 하셨대요. 굉장히 앞서 가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그 시절에 말씀하신 거고 또 실천을 하셨고 신자들에게도 그걸 권하셔서 신자들도 당연히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이건 뭐 앞으로도 정말 모범적인 사례들이고 또 뭐 교회가 뭐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적인 사업,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님은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업체가 잘 되고 그게 이제 신자들이랑 잘 하셨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정말 또 다른 필요하다고 하면 미련 없이 그걸 딱 뭐 파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고 더 필요한 사업으로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시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료 쪽이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시돌 목장에서 번 돈을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하셨다고. 저는 이 신부님이 하신 일이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교회 사업의 모범이시고 표본이 되셨고요. 결과적으로는 복음만 남는. 그렇게 하신 그 실제로 이론을 보여주신 분이시라서 앞으로도 이분의 그 임신부님의 공로는 뭐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신부님이랑 지금 구걸근 신부님, 임피제 신부님. 또 그 공베르 신부님까지 다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정말 여기저기에
남겨놓은 흔적이 네.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특별히 이제 임피제 신부님도 돌아가셨고 구걸근 네. 신부님 돌아가셨고 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고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먹는 얘기 하니까 항상 좋네요 신부님. 네,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그럼 다음 주에 또 네. 뵙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